어쨌든 세무조사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이 누락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실제로 탈세로 인해서 폐업까지 간 사례입니다. 아까 컨텐츠에서 매출을 누락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을 누락하면 부가세만 내는 것도 아니고 부가세에 그 다음에 불성실 가산세라고 고의로 했을 때 40%까지, 그 다음에 소득세, 그 사람이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또 법인인 경우는 그 매출 누락한 게 또 대표자가 또 가져갔다고 봐서 또 소득세를 또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만 원을 누락하면 1,0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누락해서 실수든 뭐 고의든 잘못해서 다시 낼게 했지만 계산해보면 그 돈 이상으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매출 누락이니까 매출 누락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장님들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과거 한 10년 전 사례인데, 특히 이제 용산에 컴퓨터 관련 도소매 하는 분들이 이제 막 현금 거래가 거기 많은 시장이었어요. 홈페이지에 법인입니다. 개인 계좌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개인 계좌. 근데 법인인데 주식회사 땡땡인데 자기 사장님 개인 계좌를 이렇게 버젓이 올려놓은 그런 진짜 강 큰 분도 있었어요. 이 회사는 세무서에서 당연히 이 계좌 내역 달라고 하죠. 근데 이 계좌를 한 7년간 쓴 거예요. 그럼 7년 동안에 현금 입금한 소비자들이 입금한 계좌가 쫙 있잖아요. 뭐 금액이 막 수십억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출 누락은 그 금액 거의 그 금액 그냥 다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30억이면 세금을 30억 내야 돼요. 물론 그분이 번 돈은 7년간 30억이니까 얼마예요? 4억씩 매출을 정상신고 안 했지만 원가도 있잖아요. 컴퓨터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가도 있고, 그 원가라도 인정받으면 다행인데 뭐 인정을 못 받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자기가 번 돈의 수십 배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당연히 버틸 수 없죠. 그리고 3억 이상이 들어가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했죠. 그래서 그분은 형사처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그걸 대응해 달라고 왔었는데 저희가 이거 대응할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뭐 대응을 못 해드렸고, 왜냐면 이게 탈세가 명확한데 그거를 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그냥 탈세가 되면 그것대로 계산을 해서 첫 번째로 뭐 실수임을 주장하든, 그러면 가산세가 좀 달라지니까, 또는 탈세에 대한 건 다 내고 그 대신 그 컴퓨터를 사온 원가도 인정받는 뭐 그런 것들은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인데, 그렇게 대응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려면 온갖 신경과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되면 저희도 수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뭐 저희가 수임 대응은 하지 못하고 그 어떤 뭐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님한테 다시 맡겨가지고 뭐 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누가 신고했냐면 누군가 국세청한테 알려줬으니까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국세청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본인이 컴퓨터 사려고 홈페이지를 갔는데 법인인데 개인 계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매출을 누락하려고 했다는 게 정황상 뻔하잖아요. 그 관할, 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은 아니었는데 내부 제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왕창 이제 통장에서 돈이 나왔던 거죠. 이제 그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요즘 뭐 국세청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이고 다 교육을 받고, 요즘은 서비스, 정부도 다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조사 외에는 다 사전에 공문을 주고 언제 몇 월 며칠부터 가고 필요한 자료만 딱 원하고, 그리고 고객이라고 했는데 납세자가, 국세청한테는 고객이나 다름없잖아요. 납세자가 이제 불편함을 겪을 때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는 또 세무서마다 별도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난 너무 피곤하고 세무조사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다 그런 민원 절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하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어떤 혐의점이 분명하면은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다 조회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통장을 내 것만이 아니고 가족 것도 그 단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족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세금을 추징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세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죠. IT가 정교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단서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수집을 할 수 있고, 해외에 갔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뭐 해외 쪽으로
재산을 막 이전시켜서 탈세를 하는 것도 다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인프라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머리 쓰면서 막 절세까지는 오케이요. 합법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는 쪽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안 가면 됩니다. 이거를 갔을 때 방법이 없어요.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흔적이 남습니다. 모든 탈세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고 그게 카드든 계좌든 또는 현금이라 할지라도 뭐 영수증을 끊어줬든 그 사람의 그 흔적들 있잖아요. SNS도 있고 뭐 이제 메신저들도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걸 수사해서 다 찾아내듯이 국세청도 그런 흔적들을 너무나 이제 정교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아니 이거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자꾸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세무사 회계사가 그걸 얘기해 줄까요? 얘기 안 해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를 도와주면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징계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고 도와준 세무사 회계사 역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5년인가 6년 전에 그 포털에서 세무사 구속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10년 이전 얘기예요. 10년 이내 얘기. 어떤 세무사님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그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 뭐 자동차 딜러분들, 그런 분들, 뭐 캐디 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개인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소득이 몇 억씩 되는 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세무 신고를 대행을 해주는데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빙이 있어야 그걸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 비용 처리에 진실성은 세무사 회계사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출장 갔다고 줬는데 우리가 그걸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증빙에 기반해서 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 우리 업계에서 막 물기장이란 표현을 써요. 물기장. 그냥 가라로 막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왕창 수천 명을 했다가 그 세무사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가 그걸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와줘서 본인이 자격증이 날라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런 조력을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세법에는 공제감면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꼼꼼히 오히려 그런 거를 조력을 받으셔야죠. 그거는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세금도 적게 내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상입니다.